제가 오늘 휴일이에요. 제가 스케줄 근무로 요즘 일을 하고 있다고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쉬는 날이어서 또 영상을 만들었고요. 물론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은 꼭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제가 뭐 요즘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삼성 주식을 지금 사도 되는지, 그리고 뭐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수익률을 공개를 하고 한번 보여드리는 편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제가 마침 이제 25년도에 1월이랑 2월 합쳐서 제가 주식을 좀 정리를 했어요. 팔 것 좀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다시 샀는데, 그래서 제가 수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수익률을 올렸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25만 2,370원인데 22%의 수익률 치고는 사실 조금 적은 돈이죠. 왜냐면 제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자할 돈 자체가 많이 없어요, 지금. 어, 투자 금액 자체가 워낙에 적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20%든, 그러니까 1,000원에서 20%를 벌으면 200원이잖아요. 그리고 만 원에서 20%를 벌어봤자 2,000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수익률이 저조하고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없는 돈으로 주식을 해야 그 없는 돈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증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더 돈을 많이 불리기 위해서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2.6%인데 이거를 이제 25년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스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달 수익은 11.3%죠. 두 달 수익이 22.6%니까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긴 하지만 만약에 1년 동안 매달 10%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120%의 수익이고, 120%의 수익을 만약에 제가 1년마다 올릴 수 있다면 저는 천재 트레이너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천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1년 동안 120%를 못 벌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고요. 1년 동안 120%씩 복리로 만약에 1,000만 원을 계속 굴릴 수 있다면, 저는 만약에 워렌 버핏의 나이가 될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최정상급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실패도 있으면 안 되고요. 매년 120%의 수익률을 복리로 워렌 버핏 나이까지 모았을 때 얘기입니다. 네. 물론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지금 전 재산이 이제 주식의 전 재산이에요. 286만 4,072원인데 여기에서 2만 5,030원은 최근에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요. 그러면은 제가 25만 2,370원을 벌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은 저는 258만 원에 258만 6,672원에서 현재 283만 9,042원이 된 거예요. 그것도 두 달 만에. 뭐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고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수익률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높다는 분도 있고 적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은행 수익률보다만 더 벌 수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성공한 투자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은행 수익이 1년에 3% 정도예요. 그러면 3% 이상을 벌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을 샀고 팔았고 그게 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내 돈이 아니라 팔고 수익화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완벽한 내 돈이 되는 거고요. 수익이 1000%가 나던 10%가 나던
팔아야 내 돈이고 수익률이지, 마이너스가 되면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 마이너스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어쨌든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은행에 258만 6,672원을 은행에 넣었다면 저는 3% 이자를 가정했을 때 약 2년 10개월 후에 25만 2,370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2개월 만에 25만 2,370원을 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2년 8개월의 시간을 번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겼을 때 불로소득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 하고 돈만 맡겼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저는 2년 8개월 동안 남들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저는 주식으로 샀다고 봐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필수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주식 망할 수도 있고, 주식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안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 은행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약속이고, 모든 이제 국민들이 뭐 은행을 사용을 하니까 은행이 안전하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은행도 망해요. 은행도 망하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은행도 종류가 많잖아요.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그리고 또 무슨 금고, 무슨 뱅크,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뱅크나 뭐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돈을 빼면, 그러면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은행 하나 망했었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파산한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도 그렇게 작은 은행이나 뭐 후진 은행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도 여기에 돈이 있었어요. 물론 워낙에 소액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정말 너무 소액이어서 저는 사실 뭐 잃어도 크게 감흥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어 은행도 상장 폐지가 돼요. 그것도 미국에 있는 은행조차도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완벽하다?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안전 100% 안전하다는 건 없어요, 사실상. 근데 주식은 물론 훨씬 더 불안정하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신한은행이랑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카콜라한테 100억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신한은행에게 100억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아마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신한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이 먼저 망할까요? 아니면 코카콜라가 먼저 망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코카콜라가 신한은행보다 먼저 망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인들, 뭐 인도인들, 뭐 중국인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신한은행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카콜라, 모르는 인종이 있을까요? 물론 뭐 정말 뭐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만 자랐으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코카콜라 정도까지는. 왜냐면은 음료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료가 뭐냐 했을 때 콜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콜라라는 그러니까 인지도를 봤을 때 인지도가 그 회사의 망하고 안 망하고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은행보다는 코카콜라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무조건 나쁘고 주식이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좋은 회사라는 느낌이 들면 주식도 한 번쯤 투자해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절대로 종목 추천이나 어떤 종목에 대한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질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주식을 사라, 뭐 어디 주식은 사지 마라, 뭐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제가 샀던 거 그리고 제가 팔았던 거 이런 경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제 돈에 공을 하나를 더 붙이면 두 달에 250만 원을 번 거예요. 두 달에 250이면 적은 건 아니죠. 그것도 일을 안 하고 번 거잖아요. 제가 정말 피땀 흘리고 뭐 제가 뭐 노가다를 하고 이렇게 번 게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알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을 하나를 더 붙였으면 제가 두 달에 2,500만 원을 번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번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더라고 불리는 주식을 팔고 사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트레이더라는 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걸로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주식을 월급만큼 버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주식을 정말 뭐 몇천 단위, 연봉 단위로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식을 하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워렌 버핏이라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천재고, 뭐 주식하면 떠오르는 사람 했을 때 워렌 버핏은 무조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천재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주식을 벌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안 파는 걸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워렌 버핏이 주식을 아예 안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아예 안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으면 워렌 버핏이 판 주식 그냥 네이버, 구글 아무 데나 쳐도 나와요. 저의 집 뭐 전 재산의 10배도 넘는 주식을 팔고 사고 했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식은 팔았을 때 그리고 수익화를 했을 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그 기간도 사람마다 잡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고요. 10년도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6개월도 장기 투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향에 따라서는 뭐 단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타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팔기도 하고 일주일에 팔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뭐 한 달이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벌면 그게 정답이에요.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돈을 잃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30%라는 돈을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30%까지 하루에 오를 수 있고 30%까지 하루에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던 기준인데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30%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를 1년 동안 벌 수도 있고 30%를 하루 만에 벌 수도 있는데, 어떻게 벌든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벌었냐 못 벌었냐가 기준인 거고, 벌었을 때도 만약에 1년 동안 3%를 벌었으면 사실상 은행이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사실 3%를 벌면은 약간 애매하다. 그래도 배당금이 있으면은 은행보다는 낫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만약에 1년 동안 수익률이 1%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은행보다 못 번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손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상태를 봐요.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를 예로 들자면, 디즈니 좋은 회사죠. 어릴 때부터 디즈니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접했고, 디즈니랜드는 가보질 못했지만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를 예로 들자면 PC라고 하죠. 저는 요즘 PC라고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PC를 너무 강조하고 PC를 너무 좋아하는 디즈니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저가에 사서 이제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떨어지고,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다시 구입 이제 매수를 하고, 다시 높아지면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어,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이키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키를 예로 들어보자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나이키 회사의 이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무려 25만 9,175원이고요. 현재 가격이 9만 9,386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11만 9,875원의 가격에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뭐 워낙에 제가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뭐 저는 떨어져도 크게 여의치 않고 있는데, 나이키가 세계 1위의 스포츠 회사인 거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신발장에 나이키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를 신으시나요 했을 때, 여러분이 나이키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면 나이키를 사실 사지 않는 게 맞아요. 저는 소액 투자니까 저는 이제 예외로 쳐주시고요. 저는 일단 나이키라는 신발을 안 신거든요. 안 신는 이유가, 나이키 자체가 신발을 외국인에게 맞춰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발에 맞는 기준이기 때문에 발 볼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어, 다른 나라도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이제 다른 동양인에 맞게 제작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의 발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라는 신발의 회사에 신발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국가에 맞게 신발을 좀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좋은 회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산 이유는 뭐냐, 저는 나름 많이 꺾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반등의 기회가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액을 구매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회사를 볼 때 CEO나 신발의 기능성 개발 이런 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그냥 번화가에 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번화가에 나가 보시거나 아니면 가족 또는 친구, 뭐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신발 신은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신발이 제일 많은가 했을 때, 과거에는 아디다스 아니면 나이키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신발 자체가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뭐 호카도 있고 뭐 스케쳐스도 있고 뭐 크록스도 있고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케쳐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매를 했고 스케쳐스도 한번 팔았어요. 근데 스케쳐스는 제가 신발장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신어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의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케쳐스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케쳐스 매장을 저는 원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씩 매장이 생기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신는 사람들도 조금씩 봤어요. 그래서 스케쳐스 뭐지? 하고 조금 알아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쳐스로 한번 수익을 낸 적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미 파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판 주식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살 때가 되면 그때쯤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은 나이키 신발을 길에서 잘 못 봤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어?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없네? 왜 그럴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나이키 신발을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주식이든 단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오르기만 하는 주식 자체는 없어요. 그럼 때로는 팔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그런 감각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3만 원. 그러니까 2012년이 잘리긴 했는데 2012년에 3만 원에 사서 25만 9,175원에 판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25만 9,175원에 지금 샀던 분들은 9만 9,386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 이상, 그러니까 61.6%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적인 투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나는 뭐 여기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지만 2022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사서 2024년까지 나는 나이키 안 팔고 가지고 있었는데 9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첨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무조건 옳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기 투자가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 주식이 만약에 정말 뭐 영원에 사서 언제 팔아도 몇십 배를 벌어서 상관없다. 이러면 몰라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현금을 다시 투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인 거예요. 또는 저는 기업 영업이익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자도 볼 수가 있는 게 적자 회사 얘기를 좀 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뭐 만약에 100억이 적자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영업이익이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억에서 플러스 100억이 됐다는 건 200억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억 벌던 회사가 110억 버는 거, 그거는 좀 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00억을 벌던 회사가 100억을 버는 회사가 된 거면, 그러니까 200억의 그 가치를 메꾼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적자인 회사가 흑자로 돌아선 회사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완성되고 이제 뛰어난 회사를 살 수도 있지만 완성이 돼가고 있는, 그리고 완성이 되고 좋아지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잠재력을 사야 되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잠재력을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적자가 흑자로 전환한 그런 회사 정말 좋아하고 있고, 어 그리고 제가 또 회사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회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냐 없냐가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 없죠. 신한은행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물론 신한은행은 신한지주라는 뭐 그렇게 회사로 불리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누가 들었을 때 적어도 내가 아는 회사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좋은지, 그리고 내가 아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저는 주식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모르는 회사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 그냥 막 급등을 했어요. 나 이 회사 뭔지도 몰라. 그냥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다. 그때 올라타면 이제 꼬라 박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주식은 다 거짓말이고 주식은 다 조작이고 뭐 다 사기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최소한 재무제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는 회사 사세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액의 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다 잃어도, 물론 배는 아프고 마음도 너무 아프겠지만 뭐 280만 원 잃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전부가 망할 정도로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저처럼 소액으로 하고 뭐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벌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몇만 원 잃을 정도, 뭐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월급 또는 이제 재산을 불리는 게 목적이시라면 투자는 절대 가볍게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무겁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고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 영상 보고 제 영상을 저의 구독자분들, 그런 분들, 뭐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상관없고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실 거고, 뭐 다른 나라에서 쓰시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다시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가난해지거나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셔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뭐 만약에 제 영상으로 돈을 버신 분이 있다면 커피 한 잔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커피, 기프티콘, 진짜 싼 것도 괜찮아요. 메가커피, 뭐 기프티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뭐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저는 정말 고맙게 잘 마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영상 설명창에 제가 항상 네이버 링크 남겨두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고민 상담 올려주시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